자, 보자. 자, 책 봐봐.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제 생태계의 구성 요소하고 환경이 있다. 생태계의 구성 보자. 생태계는 생물과 그 생물들의 살아가는 터전을 갖다가 뭐 환경까지를 포함한 걸 갖다가 뭐라 그래? 생태계라 그래. 그러면 생태계 구성 요소 보자. 생태계는 자 보자. 생태계를 봐봐. 생태계 같은 경우는 뭐야? 야, 생물과 다른 생물, 생물적 요소하고 비생물적 요소를 갖다 합해놓은 게 뭐야? 생태계라고 그래. 비생물적 요소는 쉽게 말하면 환경이다. 이해되니? 네. 그래가지고 봐라. 생태계는 뭐라고 하냐? 생물이 다른 생물 및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다. 그래가지고 생태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중요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야, 사슴이 한 마리 있어. 네. 이걸 뭐라 그래? 개체라 그래. 너도 개체야. 인간 개체 하나. 그리고 야, 사슴이 10마리가 있어. 그럼 뭐라 그래? 개체가 무리를 지었지. 네. 뭐 개체군이라고 그래. 근데 야, 일정 지역에 사는 개체들의 무리를 갖다가 뭐라 그래? 개체군이라고 그래. 같은 개체라도 다른 지역에 살지. 네. 그러면 다른 개체군이야. 이렇게 일정 지역 내에서 이렇게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런 거 개체군이라고 그래. 그리고 야, 근데 숲에 사슴만 사냐? 아니지. 곰무리도 살고, 그 다음에 뭐 호랑이 무리도 살고, 여우 무리도 살고, 토끼 무리도 살고, 그 여러 가지 개체군이 모여 있지. 네. 그걸 갖다가 군집이라고 해. 응? 그리고 이 생물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 삶의 커다란 체계를 뭐라 그래?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해되니? 네. 자, 봐라.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며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되는 하나의 커다란 개체다. 그래가지고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를 갖다가 뭐라 그래? 개체라 그러지.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 일정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들의 무리를 뭐라 그래? 개체군이라고 그래. 근데 다른 지역에 살지. 같은 개체군이라도 개체군이 아니야. 그리고 군집은 같은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의 무리고, 생태계는 생물이 환경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체계를 뭐라 그래? 생태계라고 그러지. 그리고 옆에 봐라. 개체군, 군집의 관계.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이루고 여러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을 이룬다. 그러면 생태계의 종류를 보자. 우리가. 생태계의 종류를 보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 야, 우리가 생태계 종류를 열대우림, 산림, 초원, 갯벌, 사막, 연못, 공원, 어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생태계를 나눌 때 크기에 따라 작은 생태계도 있고 큰 생태계도 있어. 작은 생태계는 어항도 생태계는 생태계야. 그러나 크기가 작지. 연못이라든지 크기가 작지. 근데 바다도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야. 생태계는 어항과 같이 작은 생태계부터 바다와 같이 큰 생태계로 구분하고, 또는 산, 사막과 같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형성된 생태계도 있고, 우리가 텃밭, 공원, 저수지 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도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태계의 구성 요소 보자.
조선을 보면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생물적 요인이 있지. 생물적 요인은 크게 역할에 따라 뭘로 나누냐? 생산자. 생물이들이야, 생물들 다. 소비자. 뭐로 나누냐? 분해자로 나누지. 생산자는 뭘 하니? 광합성을 해. 어? 네.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써놔. 옆에다가 스스로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식물들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비대너지로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드는 광합성을 하지. 그러니까 지가 먹을 걸 생산해. 그래가지고 독립적으로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해. 지가 먹을 거 만들잖아. 우리가 먹을 거 만들 수 있어 없어? 광합성 못하지. 봐라. 자,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로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눈다. 생산자는 광합성을 하여 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로서 식물 플랑크톤이 있다. 갖고 옆에다가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써. 근데 소비자는 자기가 영양소를 갖다가 스스로 못 만들어. 갖고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는 그러면 영양소를 어떻게 해?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처먹지. 네. 그래가지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갖다 유기물로 얻는 생물이야. 동물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이다. 그리고 분해자도 분해자는 어떻게 돼? 종속 영양 생물인데 자 지금까지 있던 유기물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 무기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보낸다? 환경으로 보내는 거야. 봐봐. 자, 분해자는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포함한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고, 무기물로 만들어갖고 환경으로 보낸다. 뭐 있어? 세곰보, 세균, 곰팡이, 버섯이 있다. 이해됐니? 예. 그래가지고 봐라. 옆에 생물적 요인의 구분은 생명체는 유기물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아가는데 생태계의 생물적 요인은 이러한 유기물 생산하는 생산자, 소비하는 소비자, 분해하는 분해자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생물적 요인이 있지. 비생물적 요인이 뭐 있냐? 환경이잖아. 뭐 있어?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이 있지. 그러면 얘들의 관계를 보자. 이게 더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온다.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러고 보면 돼요. 역할에 따라. 근데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아.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아. 이 생물적 요인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상호작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이 뭐 있어? 말했잖아.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있지. 이때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작용. 그 다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해요. 이거 구분하는 거 무조건 시험 나온다. 다음은 셋 중에 어디에 들어가나 물어봐. 그다음에 위로 올라와. 295페이지에. 자, 봐봐.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 생태계에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갖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다. 뭐라고 묻는다고? 작용. 갖고, 토양이
양분이 풍부하여 식물이 잘 자라지. 토양,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작용이야.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하지. 자, 기온이 온도가 뭐야? 비생물적 요인이지. 네. 갖고 은행나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잖아. 작용이야. 그리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걸 뭐라 그러고 우리는? 반작용이라고 그러지. 반작용이라고 그러잖아. 그래갖고 식물이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지. 네. 그러면서 공기 조성이 변해. 공기가 변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작용이지. 그리고 낙엽이 쌓여서 분해되면서 토양이 비옥해진다. 낙엽이 생물적 요인이야. 근데 토양이 비옥해지는 건 비생물적 요인이야. 얘 반작용이야. 지렁이가 흙속을 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지렁이 생물적 요인이 토양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니까 반작용이야. 그리고 생물 간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걸 뭐라 한다고? 상호작용이라고 한다고. 3번이 상호작용이야. 옆에다 써놔. 상호작용이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끼리 영향을 주고받으면 이걸 뭐라 한다고?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풀이 풍성해져서 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했다. 즉 생산자가 증가하니까 소비자가 증가했잖아. 이것들은 상호작용이야. 그리고 옆에 보자. 생물 사이 관계를 갖다가 개체군 A하고 개체군 B가 있었어. 각 개체군은 같은 종의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체군 A와 B는 다른 종으로 이루어졌다. 기억은 서로 다른 종 사이에 생물 사이에 뭐야? 상호작용이고 니은은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이야. 밑에 풀어봐라. 295페이지. 눌렀지 내가? 눌렀지? 세균이 뭐예요? 세균보, 세곰보, 뭐랬어? 보내자라 했잖아. 세균이요? 곰팡이도 분해자. 버섯도 분해자.
다 풀었냐? 자, 1번에 생태계, 환경,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비생물적 요인, 그리고 1번에 군집, 1번에 생산자가 기읍, 지읒, 그 다음에 소비자가 니은, 비읍, 시읒, 치읒, 분해자가 미음, 이응, 티귿, 비생물적 요인이 디귿, 리을, 키읔. 그 다음 3번에 1번에 낙엽이 사이에서 분해되면 토양이 비교해진다.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니까 반작용 니은이다. 그 다음에 토양 양분이 풍부하여 식물이 잘 자란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니까 작용 기역이다.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한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 주니까 작용이다. 기역. 그 다음 지렁이가 흙속을 돌아다니다가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진다.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 주니까 니은 반작용이다. 메뚜기 개체수가 증가하면 개구리 개체수도 증가한다. 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 주니까 디귿 상호작용이다. 됐니? 네. 그 다음 보자. 자, 봐라 얘들아. 생물과 환경의 관계. 자, 생물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의 여러 환경 요인, 비생물적 요인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빛과 생물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보자. 첫 번째,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보자. 첫 번째, 빛을 보자. 자, 우리 지구에는 주 에너지원이 누구냐? 태양 복수 에너지지. 네. 이게 없으면 우리 지구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선생님 태양 없어지면 우리 죽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지금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 됐어. 앞으로 50억 년 남았대. 너희들이 죽고 골백번 고쳐 죽어도 태양은 있어. 응? 걱정하지 마. 그러면 첫 번째, 빛과 생물의 관계 보자. 자, 빛과 생물에서 빛은 빛의 세기가 영향을 줘. 그 다음 두 번째, 빛의 파장. 그 다음, 일조시간. 일조시간은 뭐야? 하루 중에 해가 비추는 시간을 말해. 일조시간을 말한다. 이해됐어? 네. 이 세 가지가 생물하고 영향이 있다. 첫 번째, 빛의 세기는. 야, 이 책에 안 나오는데, 이게 있어요. 이거 봐봐. 빛의 세기하고 광합 성량이 있어. 자, 이거는 CO2를 흡수해. 그러니까 낮에 광합 성량이야. 물론 낮에는 광합성도 하지만 호흡도 해. 근데 밤에는 뭐만 하니? 호흡만 하지. 그리고 CO2를 방출하지. 그랬을 때 빛의 세기가 세지면 광합 성량도 증가한다. 증가한다. 증가해. 그러다가 근데 빛의 세기가 증가한다 해서 광합성이 무조건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하냐? 보상점이라고 해. 여기는 뭐라고 해? 광포화점이라고 해. 빛의 세기가 증가해봤자 이 크기 이상 증가해봤자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 안 해. 많이 먹었다. 그만 먹여라. 그거야. 그 보상점은 뭐냐? 하루에 2번 있다. 언제 있냐면 아침에 해 뜰 때하고 해 질 때야. 보상점은 뭐냐면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같을 때야. 이해되니? 네. 그럼 보자. 만약에 생물이 광합성량이 보상점 이하지. 그러면 뒤져. 왜? 먹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 그럼 죽겠지. 보상점이 딱 뭐야? 먹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생존은 가능해. 그러나 생장은 안 돼. 근데 보상점 이상이면 먹는 게
쓰는 것보다 많아. 그러니까 생존도 되고 못도 되니 생장도 되니 이제 클 수가 있어. 이해됐어? 예. 그래라. 플러스 뭐예요? 뭐 어떤 거? 그 X 점. 점? 그 광. 광포화점. 그래라. 아이고 힘들다. 오늘 1시 반에 손님이 좀 잘하지. 씨발 혼태 새끼, 쌍놈 새끼, 진짜 꼴통 새끼야. 꼴보기 싫어서 죽겠네. 야, 셉셉이 다쳐갖고 이제 못 나온다는데? 예? 셉셉이 클럽 새끼. 클럽 뭐냐? 클로셉스키. 걔 이름이 힘들더라. 클럽 셉스키지. 클럽 셉스키. 그 새끼 다쳐갖고 이제 못 나온대. 또. 그런데 오늘 페리시치 또 쓰면 죽여버릴 거야, 이 펀트, 이씨. 오늘 세서형 나온다고 그러더라. 세서형 나와야지. 야, 어제 리버풀 포레스트한테 졌어. 1대5로. 20등 꼴등한테 졌어. 딘 앤더슨이라는 놈이 포레스트 키퍼였거든? 다 막아버렸어. 완전 걔 버서커 모드였어. 다 막아버렸어. 자, 보자. 그러면 빛의 세기하고 생물 봐봐. 야, 숲속 위쪽은 강한 빛이 강한 빛에 정한 식물, 양지 식물이 자리 잡고 숲속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정한.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 있잖아. 나무가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은 햇빛이 강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쪽은 강한 빛에 정한 양지 식물이 살고 이쪽 아래는 뭐야? 햇빛이 잘 안 들어오잖아. 예. 그러니까 약한 빛에 정한 음지 식물이 살겠지. 이해됐어?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건 시험 잘 나온다.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을 서식하는 식물은 입에 보면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가 있어. 근데 이것들 다 엽록체가 있다. 근데 누가 제일 많아? 울타리 조직, 책상 모양으로 생긴 울타리 조직이 제일 많아. 근데 강한 빛에 적응하는 강한 빛이 비추는 입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돼 있어. 그러니까 입이 두꺼워. 그리고 약한 빛이면 울타리 조직이 별로 발달 안 하고 입이 얇고 넓게 퍼져 있어. 왜? 표면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봐봐. 자, 이쪽 하나.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은 서식하는 식물의 잎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여 두껍고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잎이 얇고 넓어서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해됐어? 예. 그리고 그래서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양엽이 약한 빛을 받는 잎 음료보다 두껍다. 이해됐지? 예. 자,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여 잎이 두껍고 강압성량이 많다. 그리고 약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얇고 넓다. 그리고 옆에 보자. 빛의 세기와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합성하고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식물에 따라 강한 빛에 적응하는 식물, 양지식물과 약한 빛에 적응하는 음지식물도 있으며 그 결과 한 지역의 식물의 분포도가 달라진다. 그 다음 두 번째, 빛이 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빛의 파장이 있다. 네. 파장이 있다. 야, 너희들 그거 봐. 나는 솔로다 봐. 안 보냐? 여기 재밌는 걸 안 보냐, 애들이. 그거 재밌어. 왜 그러냐면 요새 연애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왔지. 와, 진짜 많이 나왔어. 뭐 나는 모르겠어. 근데 리얼리티가 다 사라졌어. 막 이제 각본 있잖아. 드라마 같아. 각본이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나마 제일 처음에 나왔던 연애 프로그램은 SBS의 짝이었어. 일반인이 나왔고 1, 2, 3, 4, 5 번호로 했다. 1번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게 졸라 인기가 있다가 폐지가 됐어. 누군지 아니? 그 촬영 당시에 여자 출연자가 자살해버렸어. 그 폐지돼 버렸어. 그때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이 출연진 똑같은 출연진이 나는 솔로다를 만든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리얼리티가 있어갖고 지금 10기가 진행됐거든. 지금 5커플 탄생했다니까. 실제로 결혼한 커플이.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지. 완전히 그냥 물론 편집을 졸라 하지 씨발. 편집 때문에 보면 편집 보면 짜증나. 그래갖고 이 새끼들이 궁금증이라든지 시청자들의 그 자극하려고 자극적으로 편집을 해. 근데 그래도 그나마 리얼리티가 많이 살아있는 게 나는 솔로다. 그래갖고 인기 있어갖고 SBS에서 만드는데 케이블로 방송되거든. 야, 많이 나오면 10% 나와. 시청률이. 야, 케이블에서 10%면 대박이야. 예능 프로그램에서만. 꽤 인기 있어. 근데 봐봐. 그 출연자들한테 5박 6일 동안 얼마 준지 아냐? 촬영하는데 100만 원 준대. 이 새끼들 날려먹는 거야. 그럼 10명이 출연했지. 1000만 원이면 출연료가 떡이 치는 거야. 근데 봐봐. 다른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 연예인들 있잖아. 섭외하면 막 유재석 같은 경우는 막 3천만 원이다. 한 번 찍은데. 그럼 뭐 몇 억이 드는 거야. 한 번 찍은데. 이 출연료만. 그러니까 얘들은 야, 이렇게 출연료 저렇게 써. 돈 버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엄청 돈 버는 거지. 야, 이 TV 프로그램들은 뭘로 먹고 살아? 광고지. 그러니까 적은 돈 쓰고 광고 많이 붙으면 좋지. 이득이잖아. 졸라. 그런 거지. 자, 보다 비대파장과 생물에서 야, 빛은 봐봐, 얘들아. 우리 빛은 크게 세 영역이다.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란 말이야.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눈에 보인다. 그 새끼 미친 새끼야. 누가 뽑아야 돼. 가시광선만이 눈에 보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라 해서 가시광선인 거야. 근데 가시광선은 무슨 색이니? 노란색. 야, 이 새끼야, 니네 햇빛이 노란색이니? 해가 노란색이지. 태양이 노란색이지. 흰색. 흰색이지. 흰색 무색이지. 왜? 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섞였단 말이야. 즉 같은 매질레에서는 빨주노초 파란보 빛이 V는 F란다인데 V가 뭐니? 전파 속력이고 F가 진동수고 1초 동안에 진동안에 쓰고 C자 거꾸로 파장이 이게 파장이야. 파가 1의 진동한테 간거리야. 근데 같은 매질레에서는 색깔에 따라 전부 다 전파 속력이 똑같아. 그러니까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지? 반대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봐라. 빨간색 빛은 파장은 긴데 진동수를 잡아. 파란색은 파장은 짧은데 진동수는 커.
근데 에너지하고 연결되는 놈 누구야? 얘들아. 파동은 진동이란 말이야. 진동수가 많으면 에너지가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비례해. 진동수하고 비례해, 에너지. 파장하고 무슨 관계야? 안 비례해. 따라서 봐. 야, 파장이 짧은 파란색은 투과력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가시광선이라도 파란색 빛이 물속 깊숙이 들어가. 그리고 파장이 파장이 길어서 진동수가 작은 빨간색 빛은 투과력이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깊이 못 들어가. 얕은 데에 가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저희 뭐예요? 뭐 F F 진동수 1초 동안의 진동한 횟수. 시옷은요? 시옷은 람다 파장. 진동수 파의 길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파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하고는 반비례하지. 그러니까 자 진동수가 크다. 그러면 투과력이 좋아. 파장이 짧아서 진동수가 크다. 투과력이 좋아. 파란색은 그래서 깊게 들어가는 거야.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서 진동수가 작지. 그러니까 투과력이 별로 안 좋아갖고 얕은 데 이렇게 못 간단 말이야. 근데 빛은 있잖아. 우리 물체는 야 빨간색을 보인다는 건 빨간색을 반사하고 빨간색만 반사하고 빠져나쳐 반응 중에서 나머지는 다 흡수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홍조류는 빨간색을 반사하고 나머지 색을 흡수해야 돼. 특히나 홍조소는 그래서 파란색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제일 깊숙한 곳에 살아. 해조류 중에서 색깔에 따라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가 있어. 근데 홍조류는 뭘 주로 흡수해? 파란색. 가시광선 중에서 파란색을 흡수해. 파란색이 제일 깊게 들어가지. 그러니까 홍조류가 제일 깊게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녹조류는 주로 무슨 색을 흡수해? 파란색. 아니지. 빨간색을 흡수하지. 야, 녹색은 뭐 때문에? 빛의 삼원색이 뭐야? 빨초파지. 그러다 보니까, 야, 녹조류는 붉은색 빛을 주로 흡수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그러다 보니까, 녹조류는 얕은 데 살지. 이해됐니? 이걸 써놔, 이걸 써놔. 저거. 뭐예요? 이걸 써놔. 비례. 너 수학 왔었어? 이번 주에? 언제 왔어? 빠졌냐? 안 빠졌냐? 모르겠어. 너 빠졌어? 안 빠졌어. 저기 뭐예요? 뭐? E예요. 이가 에너지야. 쉬는 시간이에요 이제. 응? 쉬는 시간. 아니야, 좀 여기 보고. 자, 그리고 봐라. 따라서 빛의 파장과 생물의 관계는 빛의 파장은 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준다. 자, 바다의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다르다.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의 양도 다르기 때문이다. 자, 파장이 긴 적색강은 얕은 곳만 투과하지. 그러다 보니까 바다 얕은 곳은 적색강을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가 많이 분포하고 파장이 짧은 청색강은 바다 깊숙한 곳까지 투과하지. 따라서 바다 깊은 곳에 청색강을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가 많이 분포한다. 이해됐니?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 영향 준다? 해가 비추는 시간이 생물에게 영향 준다. 네. 일조 시간이라고 그래. 갖고 밑줄 거. 동물의 생식이나 일조 시간은 생식이나 행동, 식물의 꽃피는 거에 영향 준다. 개화에 영향 준다. 갖고 새들은 주로 꾀꼬리 종달새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겨울이 낮이 짧고 밤이 길지. 네. 그리고 여름이
낮이 길고 밤이 짧지. 네.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요 일조 시간이 길어져. 그러니까 봐봐, 꾀꼬리나 종달새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하고 송어나 노루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한다. 왜? 일조 시간이 성호르몬에 영향을 줍니까? 그리고 자, 온대 지역의 곤충은 야, 늦여름이나 가을에 일조 시간이 짧아지면 겨울잠을 자고, 야, 매미가 있잖아. 언제 울어? 주로 여름에 활동하지. 예. 그리고 얘는 가을 되면 겨울잠 자는 거야. 이해돼? 매미가 겨울잠을 자요? 걔도 1년 뒤질걸? 1년 만에? 그러지 않냐? 바로 튀지 않아요? 매미가 뒤질걸? 하고, 이게, 걔도 뭐, 겨울잠 자면서 알도 낳겠지. 그래갖고 걔가 커가지고, 뭐야, 여름에 이제 울다가 또 그러겠지. 그러겠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뒤지면 다 뒤지면 씨발 어떻게 번식을 하니? 아니죠, 알 낳고 뒤지는 거죠 이제. 그래, 알았어. 자, 그리고 이름 보면은 봐봐. 이름 보면은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 활동이 시작되고 번식하지. 그 다음 봐봐. 벚꽃은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피는 거 있지. 코스모스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핀다. 예. 그 다음 봐봐. 오른쪽 297페이지에 일조 시간에 따른 대화 봐봐. 장일식물하고 단일식물이 있어. 예. 야, 장일식물은 뭐야? 일조 시간이 길 때 꽃을 피운다. 봄, 초여름에.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을 우리는 장일식물이라고 해. 붓고 시금치가 있고, 단일식물은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로 코스모스, 국화, 나팔꽃이 있지. 이해됐니? 예. 쉬어, 얘들아. 저희는 뭐, 인간은 이게 상관없어. 우리는. 상관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씨발, 우리 장일식물이야? 뭐, 여러 명만 씨발 번식해?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번식을 하지. 니들 수학 분반한다 그랬지? 예. 이제 이렇게 되겠네? 이랑 승민이랑 같이 되겠네? 저 수학 이제 분반한다 그러던데? 그랬지? 야, 또 이랑 몇 명 있어? 없어요 저희 반. 네 반에는 이랑 몇 명 있어? 둘이? 세 명이네? 그러면? 다른 한반이 많아요. 다른 한반이 좀 많아요. 좀 많아? 자, 보자. 자, 온도와 생물 보자, 온도와 생물. 우리 이 시간은 못 건드려. 왜? 이 시간에는 누구도 수업 안 하잖아. 여기 누구도 수업 안 해. 선생님이 토요일 날은 제일 늦게 가. 12시에 시작해갖고 8시에 가니까. 선생님이 제일 늦게 가지. 너 국어 옮겼어? 뭐야? 국어 정했어? 국어 뭐? 그거거든요. 다니고 있냐? 아니요? 안 다녀? 네. 너 국어는 괜찮게 해야 돼? 네, 그거 정민이는? 네. 정민이는 어디 다니냐? 국어. 그거 안 다니. 안 다녀? 네. 너 국어 해야 돼. 민영이한테 물어봐. 민영이 저기 꿈틀 다니니까 요 앞에.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꿈틀 다녀? 이거. 다녔어요. 다녔어요. 예전에 다녔어요. 근데 왜 안 다녔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러죠? 너 뭐뭐 다니는데? 야, 이 시끄럽다, 이 새끼야, 좀. 진짜. 저 지금 영어, 수학, 과학. 그래? 그것도 힘들어? 아, 예전에 5개, 4개였어요. 예전에. 예전에 뭐 했는데? 그 중학교 때 다녔어요. 중학교 때? 그래갖고 4개, 국어까지 포함해갖고 4개? 네. 그래서 힘들었어?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니까 다녀야지. 생각해봐. 야, 민영이 몇 개 다니냐? 4개. 4개? 근데 과학은 한 타임이잖아. 네. 그러니까 상관없잖아. 그리고 뭐 우리 다음 주부터 클리닉 다 나와. 야, 승민이. 다음 주에는 클리닉 5시에 와. 일요일날 무조건 나와야 돼 이제.
이번에 네가 문제를 안 풀어봐 그래 이 새끼야. 수업 빠지고 막 그래갖고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그래갖고 왜요? 알았냐? 네. 어? 왜요, 승희? 어? 승희 왜? 아니 승민이가 생각보다 아직 점수를 몰라. 이거 채점 안 했대. 근데 수학보다는 잘 받겠지. 점수 나왔는데? 어? 점수 나왔는데? 나왔어? 나한테요. 야, 넌 왜 네 점수를 몰라? 어? 잘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과학생이 확인까지 시켜줬는데. 이리 와. 쌍문 새끼. 몇점 맞았어? 솔직히 말해. 기억이 안 나요. 네가 씨발 정치인이야? 씨발 뭐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러게? 어? 펜 들고 나와서 사인까지 했는데. 어? 펜 들고 나와서 사인까지 했는데. 그러고? 펜으로 사인까지 했는데 점수 확인. 이리 와 이 새끼야. 이 찍어버리려니까 몇점 맞았어? 솔직히 기억이 말해. 안 나요. 저. 기억이 안 나요. 네가 윤석열이야 이 새끼야? 어? 기억 안 난다 그러게? 지가 한 말도? 어? 온도와 생물이지? 예. 자 등급까지 나왔겠네? 등급은 기말까지 더 봐야 돼. 자 온도와 온도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니까 주로 생물의 생명활동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첫 번째 동물의 적응 봐봐. 동물의 적응에서 동물을 나눌 때 야 뭘로 나누냐? 정원동물하고 뭐로 나누냐? 변호동물로 나눠. 정원동물 환경이 변해도 온도가 변해도 외부 온도가 변해도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하는 포유류나 조류 같은 거 우리는 정원동물이지. 근데 이제 양서류나 파충류가 어떻게 돼? 변화동물이야. 이렇게 외부의 온도가 변하면 몸의 온도도 변해. 그럼 보자. 자, 개구리, 곰, 박쥐, 다람쥐는 겨울이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지. 예. 근데 개구리는 변온동물이고, 나머지 곰, 박쥐, 다람쥐는 정원동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개구리는 왜 겨울잠을 잘까? 온도가 낮아지면 몸의 온도가 낮아져. 얘는. 그러다 보니까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니까 겨울잠을 자버리는 거야. 근데 곰 같은 경우는 정원동물 같은 경우는 겨울에 되면 먹이가 없잖아. 예. 먹이가 없으니까 먹이 섭취를 안 되니까 에너지를 못 얻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잠을 자는 거야. 깨우면 어떻게 돼요? 깨우면 어떻게 돼요? 니 잡아먹지. 아니, 깨우고 도망가면 죽어요. 야, 곰이 있잖아. 저기 북미 대륙에는 곰이 예. 붉은색 곰이 있지. 그 새끼들은 씨발 등치가 산만해. 갖고 막 2m 되는 놈도 있어. 갖고 이걸로 치지. 너 씨발 대가리 날라가. 대가리는요? 굳이 대가 뭐 먹이 잘리면 대가리는. 대가리 날라간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 힘이 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곰이 겨울잠 자고 있는데 가갖고 깨우지. 곰이 화나갖고 니 죽일 수도 있어. 진짜. 근데 깨우면 일어나긴 하죠. 시끄럽게 깨우면 일어나겠지. 근데 씨발 졸라 열받아갖고 일어나지. 자 봐봐. 그래가지고 옆에 나왔다. 자 궁금해 봐봐. 개구리와 곰이 겨울잠 자는 까닭은 어떻게 다를까? 변온동물인 개구리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한다. 따라서 겨울이 오면 체온이 낮아져 물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온도 변화가 적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겨울잠을 잔다. 반면 정원동물인 곰은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 등을 동안 활동을 줄여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거야. 이해됐니? 예. 겨울잠 자는 이유가 틀리지. 네. 그리고 기러기와 같은 철새는 겨울에 따라 적합한 온도의 장소로 이동한다. 이 철새들은 머리에 이만한 아주 작은 생체 자석이 들어있대. 그리고 자기장에 의해서 방향을 감지하고 날아간다. 부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있었어. 옛날에 1990년도에 만들어진 코라는 영화가 있었어. 그 지구 밑으로 들어가는. 그렇지. 뭐냐면 요 뇌액이 액체 상태잖아. 예. 뇌액이 액체 상태갖고 강자 상체인 철과 니켈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대류하면서
지구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처럼 돼. 장장이 발생해. 가지고 이게 방향을 표시해 주거든. 근데 그걸 느끼고 철새들이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멈춰버렸어. 영화에서. 그러니까 새들이 씨발 방향 감각이 없어갖고 막 창문에다 들이받고 난리가 난 거야. 갖고 말도 안 되는 영화야. 뭐 이렇게 있잖아. 뾰족하게 된 거에다가 탱크 같이 갖고 이걸로 땅파고 들어가갖고 보면 위에까지 들어가갖고 씨발 핵폭탄 터트려갖고 다시 돌린다는 그래 말도 안 되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100m마다 1도씩 올라가. 그리고 씨발 땅 파는데 얼마 힘들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이제 이거 했지. 그래도. 그리고 나마쿠와 카멜레온은 온도가 높을 때는 몸의 색이 밝아져 열을 방출하고 온도가 낮을 때는 몸의 색이 어두워져서 열을 흡수한다.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돼 있고 피하 지방이 두꺼워서 몸이 열이 빠져나가는 건 맞지. 따라서 북극여우하고 사막여우 시험 잘 나온다. 북극여우는 어떻게 돼? 말단부가 작고 뚱뚱해. 왜? 그렇지. 열 방출량을 줄이고,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말단부가 작고, 피하 지방이 두껍기 때문에, 열이 안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뚱뚱해. 근데 사막여우는 어떻게 돼? 귀가 크고, 몸이 날씬하지. 왜? 열 방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말대 부분이 뭐예요? 말단부가 귀, 코, 뭐 그런 거잖아. 말단 비대증이 있어. 뭔지 아냐? 코나든지 씨발 손가락이 큰 거야. 거시기는 안 크겠지. 말단이 아니니까. 야, 그런데 너희들 저기 유튜브에서 꽈추형 알아? 꽈추형이 균형외과 의사잖아. 갖고 유명해 유튜브에서. 꽈추형이 그런데 그 성기 확대 수술은 뭐냐면 굵기만 늘린대. 길이는 하느님이 알아도 못 늘린대.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된대. 이렇게만 된대. 진짜 맞는 거야. 길이 못 늘려요? 거의 길이는 못 늘려요? 못 늘려. 두께는 늘릴 수 있어. 왜? 붙이면 되니까. 저는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저는 그런 거 안 봐도 충분히. 알았어. 그리고 야 이게 뭐냐면 이 꽈추가 해면체야. 그러니까 이게 혈액이 있잖아. 몰리지. 그러면 커지는 거야. 흥분해갖고 혈액이 몰리면 커지는 거야. 아냐?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남자들만 있으니까 뭐 편하게 얘기해도 돼. 옛날에 친구놈이 휴가를 나왔어. 갖고 10세기가 계속 여자 따먹고 싶다고 나이트를 가자는 거야. 영상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상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잠시 봐봐. 아니, 끄지 마. 내가 소리만 있잖아. 씨.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애초에 길이가 이만한 거예요? 아니지. 커가면서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냥 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 이제 백인이라든 흑인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동양인보다는 크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큰 놈들이 있지. 아니 진짜 막 있잖아. 막 30cm는 진짜 보니까 30cm 되는 놈들 있더라. 야, 그 새끼들 있더라. 근데 친구가 있잖아. 휴가를 나왔어. 군대에서 자꾸 여자 잡아뜨리고 싶다고 뭐 그러는 거야. 갖고 이제 영등포에서 술 먹다가 영등포 나이트를 갔어. 갖고 한 11시에 들어갔어. 왜 그러냐니까 이때는 12시 되면 이제 좀 이제 애들이 이제 11시 되면 스물스물 빠져. 그리고 남은 애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야. 꼬시기 편한 애들. 갖고 꼬셨어. 나는 싫다 그랬어. 싫다 그랬어. 별볼 없다고. 이렇게. 근데 친구가 있잖아. 세 명이 했는데
세 팀을 세 명씩 꽂았어. 딱 그래갖고 명수를 맞췄지. 근데 이 새끼가 이제 방을 잡으려는데 그때가 주말이어갖고 방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갖고 원래는 세 팀이면 방이 세 개가 필요하잖아. 근데 두 개만 잡았어. 두 개밖에 없었어. 그 겨우부적을 잡았어. 갖고 이제 한 방에 모여서 이제 술을 먹고 있고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어. 근데 예? 첫 번째 이렇게 들어봐. 첫 번째 이 새끼가 그 휴가 나온 놈이 있잖아. 가더니 좀 있다가 한 30분도 안 될 걸렸어. 한 20분 만에 여자가 화장을 다 지우고 막 친구들한테 가자는 거야.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뭔 일인데, 뭔 일인데? 우리는 이제 해보지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열받잖아. 그래갖고 수습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이야기해 준대. 이 새끼가 술을 많이 처먹어갖고 막 하다 보니까 여자가 이제 하는데 여자가 이제 막 좋아서 막 입을 벌릴 거 아니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여자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오버히트가 쏠리더래. 갑자기 오버히트를 갖다가 여자 얼굴에 대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갖고 여자가 열받을만 하지. 그 새끼 쫓아냈어. 그리고 우리는 방 하나씩 잡았어. 그런 게 또 있었어. 그리고 한 번은 또 친구가 정말 급했나 보나. 갖고 정말 못 꼬셨어. 끝날 때까지 거의 못 꼬셨어. 근데 정말 이상하게 돼지 같은 애를 꼬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야, 너 씨발 진짜 먹성도 좋다. 뭐 저따위를 그래? 나는 그래도 할 거야. 그리고 가더라. 여관에 가더라. 모텔에 가더라. 그러더니 잘했냐? 그러니까 너무 씨발 열받으니까 너무 얼굴이 못생기고 몸매도 안 좋으니까 신문지 깔고 했대. 얼굴에다가 얼굴에다 신문지 깔고 했대. 근데 신문지를 깔았더니 여자애가 호흡하면서 신문지가 들썩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더 신경 쓰여갖고 결국에는 못했대. 그런 경우도 있대. 선생님 여친 있어요? 지금은 없지. 예전에 있었어요. 뭐 없었겠니? 선생님 고자니? 자 보자. 그리고 이제 식물의 적응 봐봐. 자, 기온이 낮은 툰드라 지역은 저기 러시아 쪽이 있잖아. 사는 털송이 푸른 잎이나 꽃에 털이 있어 체온이 낮아지는 걸 막아준다. 그리고 낙엽수는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리지만 봐봐. 낙엽수는 최대한 열을 갖다 뺏기기 싫으니까 잎을 떨어뜨려. 가지고 근데 상록수는 야 동백꽃 같은 거는 동백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계속 겨울에도 풀러 잎이 있어. 왜 그럴까? 걔는 큐티클층이라는 잎에 코팅이 있어. 봐봐. 상록수는 잎에 큐티클층이 두꺼워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겨울을 난다. 자, 낙엽수는 기온이 낮아지면 초록색 엽록수가 파괴되어 황색이나 붉은색을 띄어서 색소가 늘어나서 노란색이나 붉은색 단풍이 든다. 근데 옆에 봐봐. 식물의 큐티클층은 봐봐. 식물의 줄기나 잎, 특히나 잎의 표피적을 표면을 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큐틴 성분이 퇴적되어 만들어진다. 근데 큐티클층은 식물체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사철나무와 고무나무처럼 큐티클층이 두껍게 발달된 층은 잎이 표면이 단단하고 윤이 난다. 넘겨. 그리고 이제 물과 생물. 야,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물단지 무액탄이야. 물이 제일 많아. 70% 이상이야. 야, 20% 정도 물이 빠져나가면 우리 뒤질 수도 있어. 탈수로. 자, 보자. 자, 물과 생물.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으며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생물은 체내의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한다. 동물의 적응 보자. 육상에 사는 동물은 몸의 수분 증발을 막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적응하고 있다. 수분 증발 방지는 곤충 같은 경우는 표면에 키틴질이 있어.
아까 키틴질이 바깥에는 큐티클층이 있다. 그래갖고 코팅이 돼 있으니까 수분 증발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파충류는 몸에 표에 비늘이 있어갖고 수분 증발을 막을 거 아니야. 그리고 조류나 파충류는 알은 단단한 껍데기나 껍데기로 쌓여있지. 그러니까 수분 증발을 막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건 뭐냐면 사막에 사는 낙타는 뭘 안 흘려? 땀을 안 흘려. 그래갖고 몸에 빠져나가는 수분량을 줄인다. 그리고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야 물도 아까운 오줌으로 싸는 물도 아까운 거야. 그 농도가 진한 오줌을 싸버려. 물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이해됐니? 그래갖고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수분량을 줄인다. 그리고 식물의 적응 봐봐. 식물은 서식하는 곳에 따라 몸의 구조가 다르게 적응한다. 육상식물은 대부분 뭐가 발달됐다? 뿌리, 줄기, 잎이 확실하게 발달되어 있어. 그 은행나무, 민들레고. 물에 사는 생물을 갖다가 우리는 수생식물이라고 그래. 수생식물은 관다발이나 뿌리는 잘 발달되지 않고 뭐가 있어?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공기가 통하는 조직. 그러니까 공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물에 뜰 수 있지. 그래갖고 뭐 물에 떠 있을 수가 있다. 수련, 불의 옥자, 생이가래, 있지. 그리고 건조한 건생식물은 물을 저장하는, 물이 없잖아.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어. 갖고 발달하고 선인장 같은 거는 잎의 일부가 같은 일부 식물은 잎이 뭘로 변해? 가시로 변해가지고 물의 증발량을 최대한 막지. 이해됐니? 네. 선인장 알로에가 있다. 아까 봐봐. 서식지에 따른 식물의 적응 봐봐 옆에. 응? 육상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발달되어 있고 수생식물은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고 뭐가 발달되어 있다? 통기조직. 건생식물은 저수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토양하고 생물 보자.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고 토양의 무기염류, 공기, 수분 함량에 따라 수분 함량 등은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지렁이 두더지는 토양을 돌아다니며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 산소가 필요한 식물과 미생물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그리고 토양 속의 미생물은 토양 속의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고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아까 전에 보내자. 그리고 토양의 깊이에 따라 공기 함량이 달라져서 분포하는 세균의 정도가 다르다. 공기를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는 토양 표면은 호기성 세균이 있어. 호기성 세균은 뭐야?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한다는 거야. 세균이고, 공기를 적게 포함하고 있는 토양 깊은 곳에는 향기성 세균이 산다. 얘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호흡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향기성 세균이 주로 부패를 일으켜. 썩는 거야. 옆에 봐라. 호기성 세균과 향기성 세균은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고 살아가는 세균이고 향기성 세균은 산소 없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살아가는 세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와 생물 봐봐. 공기는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에 비해 혈액 속에 적혈구수가 많아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한다. 아까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적응하였다. 부탄이나 네팔에 사는 사람들은 고산지대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일반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혈액 속에 적혈구수가 많아. 근데 우리는 올라가지. 고산지대 올라가고 고산병에 걸린다. 그럼 산소가 부족해서 걸린 병이야. 그거는 답이 없어.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 근데 얘들은 적혈구수가 많아가지고 그 높은 곳에서 적응하고 살아. 저산병은 없어요. 저산병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은 높은 거 가도 좋고 밑에 내려가도 좋고. 그렇지. 공기 중에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된다.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으로 공기의 성분이 변한다. 그리고 나무는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한다. 피톤치드 같은 거. 주변의 공기 성분이 변한다. 299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풀어보세요. 하셔야지. 화장실 갔다 온다고? 갔다 와.
자 보자. 자 개념 확인해서 1번에 울타리, 그 다음에 파장, 3번에 크고 작다, 5번에 비늘, 6번에 많아, 1번에 디귿, 2번에 기역, 3번에 니은, 4번에 미음, 2번에 나, 그 다음에 3번에 4번에 온도, 5번에 가가 수생식물, 나가 건생식물이니까. 그리고 303페이지까지 숙제고, 그 다음 이제 304페이지 보자. 자, 생태계 평형하고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보자. 생태계 평형. 자,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자, 먹이 관계는 뭐야? 먹고 먹히는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먹이 관계라고 그러지. 생태계에서 생물이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관계는 얽혀 있다. 근데 먹이 사슬이 있고 먹이 그물이 있다. 먹이 사슬은 단순하게 하나의 선이야. 하고 어떻게 되니? 생산자 있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땡땡땡땡, 5차 소비자가 있어. 선생님, 아니, 최종 소비자가 있어. 근데 선생님, 이게 무한대나요? 아니야. 한 소비자가 한 5단계 이상 안 넘어가. 봐라. 옆에 봐라. 먹이 사슬은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건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띵띵띵띵, 최종 소비자지. 그래가지고 옆에 봐라.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은 실제로 생태계에서는 하나의 생물종이 여러 생물종에 잡아먹히고 또 다른 하나의 생물종은 여러 생물을 잡아먹기도 하므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 복잡한 먹이 그물이 된다. 즉 먹이 그물은 뭐야?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복잡하게 된 먹이 관계를 갖다가 먹이 사슬이라 그래. 자, 먹이 그물은 뭐라? 먹이 그물은 여러 생물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그물처럼 나타낸 거다. 그러면 봐라. 자, 여기서도 나무는 생산자지. 그리고 뭐 나비, 송충이, 다람쥐, 토끼, 쥐, 지렁이는 1차 소비자. 거미, 진해, 도마뱀, 거미, 진해는 도마뱀은 2차 소비자. 참새뱀은 뭐야? 3차 소비자. 그리고 수리, 부엉이, 쪽제비는 뭐니? 최종 소비자다. 가지고 이게 무한히 연결된 건 아니야. 먹이 관계가 5단계 이상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근데 이게 먹이 사슬이 있잖아. 옆에 봐라. 옆에 305페이지 봐봐. 자,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의 종류와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되며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 평형이 잘 유지된다. 왜? 종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 먹이 그물이 단순하지. 야, 풀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고 뱀은 먹는 개구리를 뱀이 먹지. 근데 이때 메뚜기가 사라져봐. 그러면 개구리 뒤지고 뱀도 뒤지지. 그러니까 어느 한 생물종이 사라지면 그 생물종을 먹고 먹히는 관계의 생물종이 직접 받아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지. 근데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생태계는 어느 생물종이 사라져도 들쥐가 사라졌어. 그러면 올빼미는 뒤져? 아니지. 깨구리 쳐먹으면 돼. 그래서 어느 생물종이 사라져도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물종이 있지.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쉽다. 다시 앞으로 와. 그만 보자. 해양
생태계의 먹이금을 봐. 304페이지에. 네. 해양 생태계에서 먹이금으로 봐라. 자, 식물성 플랑크톤이 뭐가 되는 거야? 생산자가 된다. 예. 갖고 동물성 플랑크톤, 멸치는 1차 소비자가 되겠지. 그리고 뭐 고등어는 2차 소비자가 되겠지. 네. 뭐 전갱이라든지 뭐 가다랑어나 참치는 4차 소비자가 되겠지. 그리고 봉고래가 뭐가 된다. 그것도 되지. 최종 소비자겠지. 네. 근데 여기서 멸치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맛바라 먹으면 1차 소비자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으면 2차 소비자도 될 수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 네. 딱 맞지? 네.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거 와잉 네. 클리닉 네. 살살해 살살 부시지 말고. 응 그래 가.